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천일야화 혹은 아라비안 나이트라 불리는 작품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중동의 옛날 전설은 애들이나 보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요즘 판타지 소설 못지않게 역동적이고 화려하며 엄청나게 야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처음 봤는데 사파마저야 했습니다. 나중에 30대가 되어서 법무사가 1993년에 완간한 10권짜리 두꺼운 책을 중고로 구입했는데 8권까지만 읽고 끝까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천일야화는 중세 아라비아의 판타지를 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솔로몬을 가꾸면서 마법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이슬람식으로 읽으면 술레이만인데 천일야화에는 술레이만의 판타지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중세 이슬람의 역사가 알탈라비는 우리가 지금 팔미라로 알고 있는 타드모르 오아시스의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을 위한 궁전을 건설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알탈라비를 비롯한 그 당시의 학자들은 시바의 여왕이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죽었으며 거기에 묻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서기 8세기 다마스쿠스의 칼리프 압달 말리크는 팔미라의 폐허에서 베두인이 시바 여왕의 유해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세 이슬람 사람들은 술레이만으로 발음되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 이슬람 교인이라 믿었기에 압달 말리크는 시바의 여왕을 이슬람식으로 재매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칼리프인 압달 말리크의 명령으로 석공과 장인이 팔미라로 파견되어 폐허 속에서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여인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이슬람식으로 재매장했습니다. 어디에 묻었는지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지만 아마도 고대 팔미라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벨신에 무너진 신전에 재매장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시바의 여왕이 이슬람 교인이라 믿었던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다신교도인 고대 팔미라 사람들은 알라가 아닌 벨을 최고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팔미라의 유적에서 발견된 여인의 시신은 시바의 여왕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팔미라에는 바트자바이라는 여왕이 다스리는 도시국가가 존재했는데 감히 로마 제국에 도전했고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지휘하는 로마 군단이 팔미라를 정복했고 약탈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트자바이라는 아랍 이름은 털북숭이라는 의미이고 시바 여왕이 다리털이 남자처럼 많았기 때문에 바트자바이라 불렸는데 아랍식으로 번역된 두 이름이 동일했기 때문에 고대 팔미라를 시바로 착각한 것입니다. 중세에는 유럽이나 중동이나 시바의 여왕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특이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중동 이슬람에서는 시바의 여왕을 바트자바이, 즉 다리에 털이 많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중세 프랑스 사람들은 시바의 여왕을 라르엔 페도크라고 불렀는데 거위발을 가진 여왕이란 뜻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발이 아닌 거 위에 물갈퀴가 달린 발이었다는 겁니다. 왜 중세 사람들은 유럽이나 중동이나 시바 여왕의 다리가 정상인과 달랐다고 여긴 걸까요? 여기엔 무언가 상징적인 표현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추측하게 합니다. 2주 전에 올린 영상 고대 중동에서 시바의 여왕 후보를 찾아보자 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한 위향의 본거지를 찾아 남동쪽으로 이동하면 미디안 사람들의 땅에 도착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 여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존재했다 설명했었죠. 미디안 땅은 유향 무역의 중개지였지 생산지가 아니었습니다. 유향을 찾아 더 남쪽으로 쭉 이동하면 아라비아가 나오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멘이 나옵니다. 바로 예멘이 요즘 보스웰리아라 부르는 유향의 생산지입니다. 우리가 찾는 시바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굳이 여기 영상에서 구구절절 설명할 거 없이 그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시바를 찾을 수 있고 게다가 근래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구경하기도 편해졌습니다. 편해졌다고 해서 수원 화성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여기를 처음 탐색했던 20세기 초반 모험가들에 비해서는 목숨도 안전한 편입니다. 1930년대 영국 모험가 프레이어 스타크는 시바의 왕국을 찾으려 했지만 열병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했고 독일인 한스 헬프리츠가 시바 왕국의 유적 사보아를 방문했지만 현지 부족들이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고 죽이려 들었기에 사진만 찍고 도주했었습니다. 1990년대에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고고학 강사였던 니콜라스 클레비 마을암 빌키스를 방문했을 때는 현지 어린이들조차 총을 빼서 위협하던 수준이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지금은
구글 검색으로도 관광객이 찍은 수많은 사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멘 남부에 위치한 시바 왕국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바라는 발음은 현대 우리가 통칭으로 부르는 것이고 원래 발음은 사바 혹은 세바입니다만 그냥 간편하게 시바로 계속 부르겠습니다. 시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산악지대에 위치했으며 기원전 1000년부터 서기 70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이슬람이 생기기 전에 왕국 중 최초의 문명국으로 기원전 7세기경에 가장 크게 번성했습니다. 시바 왕국에는 한류원 농산물이 풍부했으며 육로를 통한 대상 무역과 해상 무역이 활발했고 왕성한 국제 무역으로 왕국의 수도인 마리브는 아랍 세계를 통해 번창하는 부자 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홍해에 이르는 해협을 지배했으며 아프리카 연안에 여러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해안의 일부 지역들은 기원전 1세기까지 시바 왕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일부 해안 지역이 시바 왕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시바를 자기 나라로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바 왕국의 수도는 마리브로 지금은 황폐하고 건조한 사막이지만 기원전 1000년경에는 푸르른 오아시스였습니다. 기원전 750년경 무역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시바인들은 마리브 댐을 건설했습니다. 높이 15m, 폭 60m, 길이 600m의 댐은 1000년 이상 약 5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시바 왕국은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만큼 가장 크고 웅장한 이슬람 이전 시대의 신전인 마흐람 빌키스를 기원전 7세기경에 건설했습니다. 마리브에서 5km 떨어진 이 신전은 달의 신에게 바쳐졌으며 8개의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홀 뒤에는 이문이 새겨진 석회암 벽이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이 모래에 파묻혀 있습니다. 시바 왕국의 멸망은 마리브 댐 밑으로 1000년이 넘는 동안 쌓인 퇴적층으로 인해 댐의 저수량이 낮아진 탓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적어져 왕국을 먹여 살릴 물이 극히 부족해서일지도 모르죠. 자, 그럼 여태까지 나온 걸 종합해 봅시다. 바빌론, 유수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이 솔로몬 시절의 이야기를 과장해 기록해 놓은 게 시바의 여왕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인물이 벌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다른 시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벌인 사건을 착각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집약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우선 시바라는 지명은 바빌론 유수 기간에도 존재했던 남아라비아의 사바 왕국의 이름을 오기한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은 미디안 지역의 여왕을 착각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많은 보석을 바친 일화는 파라오 호렘헤브의 딸과 결혼하며 바친 지창금을 오인한 겁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는 위양은 사바 왕국의 수출품이 미디안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수입된 것을 말합니다. 보통 몰락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미화하고 과장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이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를 기록하며 그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결론이 난 것 같지만 저는 한 가지 의혹을 더 제기해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 저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는 구절에서 나아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보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